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상담 및 심리치료에서 양자 데이터 분석에 관한 주제문헌 분석 연구, 자기 및 상대방 상호 의존성 모형 분석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연구를 발표하게 된 김민경입니다. 이번 연구에는 박현정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박사 선생님과 김창대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먼저 저희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및 심리치료에서 상담사와 내담자는 상호 역동성을 주고받는 양자적인 관계가 주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 및 심리치료 연구에서는 상담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통계적으로 상담사 또는 내담자 한쪽만을 측정하는 방법을 주되게 사용을 해왔습니다. 이러할 경우에 좀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상담 관계의 양자적인 성격을 간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상담 및 심리치료에서 이러한 관계의 상호작용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쌍으로 이루어진 데이터를 동시에 분석하려는 시도가 조금씩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쌍자료는 나이아딕 데이터라고도 하는데요. 쌍자료 분석을 위한 통계적 방법 중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은 자기 상대방 상호 의존성 모형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액터 파트너 인터디펜던스 모델이라고 하는데 약자로 APIM 모델이라고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APIM 분석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PIM 분석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 내에서 두 구성원 모두 같은 종속 변수를 측정할 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쌍자료 분석의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관계 내 구성원이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상대적으로 확인하는 데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APIM은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두 구성원이 주고받는 영향을 크게 자기 효과와 상대방 효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자기 효과란 APIM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관계에서 상대방의 독립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자신의 독립변수가 자신의 종속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의미를 하고, 상대방 효과란 자신의 독립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상대방의 독립변수가 자신의 종속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셨을 때 이 분석 방법에 대해서 아직 생소하신 분들은 자기 효과와 상대방 효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 낯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림을 가지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정문경 선생님의 논문을 예시로 가져왔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남편의 반추와 아내의 반추를 각각 특정을 하였고, 우울이라는 같은 종속 변수에 대해서도 남편과 아내 각각 모두 특정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화살표를 보시면 남편의 반추가 남편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남편의 자기 효과라고 볼 수 있고, 아내의 반추가 아내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아내의 자기 효과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화살표를 보시면 남편의 반추가 아내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를 남편의 상대방 효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아내의 반추 역시 남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는 아내의 상대방 효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APIM 분석이 상담 및 심리치료에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PIM 분석은 최근에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에서도 다양한 관계의 상호 의존성을 조사하는데 적극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막 조금씩 사용이 되다 보니까 주로 어떤 상담 세팅에서 그리고 어떠한 독립변수나 종속변수들을 가지고 API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다소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PIM 접근법을 사용한 상담 및 심리치료 연구들을 포괄적으로 종합을 하기 위해서 주제문헌 분석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연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연구 방법으로는 주제문헌 분석을 실시하는 데 대표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된 프리즈마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논문을 선정하였습니다. 저희 연구에서 데이터베이스로는 사이크인포와 스코퍼스 그리고 웹 오브 사이언스를 데이터베이스로 사용을 하였고, 검색 용어로는 APIM 그리고 테라피, 카운슬링, 클라이언트, 테라피스트 등을 검색 용어로 사용하였습니다. 프리즈마 방식에 따라서 분석 대상 문헌을 선정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우선 키워드를 중심으로 문헌을 검색한 결과 총 89개의 논문이 검색되었습니다. 이 중 중복된 논문 37개가 제외되어서 총 51개가 남았고, 이 중 학위 논문이거나 책인 경우, 리뷰 논문인 경우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 논문이 아니어서 30개의 논문이 더 제외되었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21개의 논문이 분석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설계에 따라 연구를 분류한 결과 동단 연구, 횡단 연구, 사전 사후 설계 연구로 구분되었고, 종단 연구가 8개, 38%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치료 집단에 따라서 연구를 분류한 결과 개인 상담, 커플 상담, 집단 상담 장면에서 연구가 주요하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고, 개인 상담 연구가 9개 4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연구가 실시된 국가별로 분류를 해보았는데, 미국, 네덜란드, 독일, 캐나다, 이스라엘, 이탈리아 등 다양한 나라에서 연구가 진행이 되었는데, 대다수가 미국에서 가장 과반수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21개 중 12개의 논문이었고 57.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21개의 분석 대상 연구들에서 활용한 변수들을 모두 종합하고 연구자들이 분류한 결과입니다. 표를 한눈에 보여드리고 싶어서 글씨 크기가 부득이하게 좀 작아졌는데 전체 화면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립변수, 종속변수, 매개변수 등을 모두 기록을 하였고, 그 결과 21개 논문에서 총 50개의 변수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를 비슷한 변수들끼리 범주화를 해서 묶은 결과 9개의 주요 변수 범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9개의 변수 범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작업동맹, 실제관계 등이 포함되는 관계 변수, 그다음에 애착 유형이 포함되는 개인의 특성 변수, 그다음에 대인관계 스트레스, 걱정 수준, 폭식 빈도 등이 포함된 증상의 심각도 변수, 또한 회기의 질평가, 치료 성과 등이 포함된 상담 성과 변수, 상담 및 심리치료에 대한 기대 변수, 심리사회적 역량 변수, 상담 개입에 대한 접근 종류 변수, 정서 상태 변수, 상담사의 치료적 역량 변수, 이렇게 총 9개의 범주로 나뉘었는데 관계 변수가 20번, 상담 및 심리치료 성과 변수가 11번, 그다음에 증상의 심각도가 7번씩 활용되어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변수 범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6개의 변수 범주들은 활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확인한 50개의 변수들이 상담 집단별로는 어떤 빈도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한 번 더 살펴보았는데요. 커플 상담 장면에서는 부부관계 변수가 가장 많이 활용되었고, 개인 상담 장면에서는 상담사와 내담자의 다곡동맹이 가장 많이 활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단 상담 장면에서는 집단 상담 내에서의 치료적 관계 변수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변수들은 앞에서 분류한 9개의 범주 중 관계 변수 범주에 모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앞에서 살펴본 연구 결과를 종합하고 본 연구의 간단한 논의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PIM 분석을 활용한 상담 및 심리치료 연구는 주로 세 가지 관계 상담 장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커플 상담에서의 연인 관계였고, 두 번째는 개인 상담에서의 상담사 및 내담자 관계였습니다. 세 번째는 집단 상담에서의 집단 구성원 간의 관계로 나타났습니다. 주제문헌 분석을 통해서 상담 및 심리치료 연구의 APIM 분석에서 활용된 변수는 총 50가지였는데 이를 정리를 해보면 9가지 범주로 나타났습니다. 9가지 변수 범주 중에서 관계, 증상수 중 상담 성과가 가장 자주 활용되는 변수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API 분석에서 관계 변수는 각 상담 장면에서도 가장 많이 활용되는 변수로 나타났는데요. 이를 통해서 다른 변수 사용의 검토가 조금 더 활용되면 좋겠다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왜냐하면 API 분석은 본질적으로 관계 내 구성원 간의 상호 영향력, 역동을 확인할 수 있는 분석 기법인데 현대 연구들은 관계 범주 내 변수들을 다소 빈번하게 사용하는 경향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정서 상태라든지 이러한 다른 변수들을 검토를 하고 활용을 하는 것이 보다 유익할 수 있겠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연구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